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덴하임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러시티 네덜란드 1부 14위 승승패무패입니다. 최근 5번의 매치에서는 엑셀시오르에게 다실점을 허용하더라도 그 이상의 화력을 퍼부어버리는 식으로 3승 2무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2부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롱볼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엑셀시오르가 알메러시티보다도 롱볼 시도 횟수가 더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가까운 곳에서 만드는 슈팅이라는 면모에서는 엑셀시오르가 더 효율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엑셀시오르 네덜란드 1부 11위 승패패 승무입니다. 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듭니다. 물론 롱볼 위주의 플레이 때문에 XG 자체가 낮은 팀이기는 한데 결국 6야드 안쪽에서 기록하고 있는 슈팅의 비중이 높아서 생각보다 XG에 비한 골이 매우 많은 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중볼에 다소 약점은 있는 편이라서 알메러시티의 직선적인 플레이에도 다소 수비가 고전할 수는 있어도 그동안 알메러에게 보여준 다득점 양상의 게임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팀이 서로 롱볼을 잘 쓰는 팀이나 6야드 안쪽에서의 효율은 엑셀시오르가 더 좋은 편입니다. 2부에서 보여준 알메러시티의 정교함이 1부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오버 2.5를 픽해볼 수도 있고 핸디캡을 걸면 엑셀시오르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덴하임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덴하임 독일 1부 10위 승승무무무입니다. 상당히 상승세가 뚜렷한 편입니다. 특히 역습으로 나아가는 무브에서는 바이언,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 등 강호들도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도르트문트도 첫 만남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치는 등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는 리그에서 페널티킥을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이 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잦은 상태입니다. 최근 4경기 3실점의 수치는 나쁘지 않은데 도르트문트의 득점력이 살아난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독일 1부 4위 무무승승승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10골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경기는 펠크루그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임대생 산초와 기존 자원 기튼스의 폼이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라인과 압박에 취약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어 하이덴하임에게 실점할 가능성 자체는 높은 상황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화력으로 상대를 누른다는 플랜은 최근 득점력을 감안하면 신뢰성이 있습니다. 하이덴하임이 여전히 역습에서의 화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의 안정감은 냉정하게 낙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최근 도르트문트가 휴식기를 거친 이후로는 화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도르트문트가 공격력으로 상대를 누른다는 플랜은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와 오버 3.5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US 레체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체 이탈리아 1부 14위 페무페페페입니다. 레체의 부진은 사실 시즌 초부터 우려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시즌 초부터 에너지 레벨을 쥐어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수단 층이 얇은 레체가 이를 명확하게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을 내주는 상황에서 쉬운 원투패스로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이 꽤 자주 보이기도 했는데 적어도 미드필더의 힘을 유지하는 유형인 피오렌티나에게는 레체가 쉽게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1부 6위 페무무페페입니다. 피오렌티나도 강호들을 상대로는 꽤 고전하는 중이지만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중앙에서의 점유를 가지고 갈 만한 미드필더의 힘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박스 안 수비가 생각보다는 불안한 축에 들어서 레체의 과감한 슈팅이 한 골 정도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앞서 언급한 유려한 미드필더의 패스워크로 레체의 수비를 허무는 식의 파회법은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유려한 패스워크로 레체의 구조적인 수비 약점을 공략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체의 체력 저하로 인해서 공간을 커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흐름이고 한 골 정도의 골을 피오렌티나 박스 수비 불안을 틈 타 넣을 수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레체의 과감함이 난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오버 2.5 양상과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브리스톨과 리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톨 잉글랜드 2부 13위 패승무무무입니다. 사이크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득점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경기 2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은 0.65골로 사실상 골을 쥐어짜낸 것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FA컵에서 노팅엄이나 웨스트햄을 고전시킨 압박은 상당히 괜찮고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철저히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저력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리즈 잉글랜드 2부 4위 승승승승무입니다. 리즈도 최근에는 득점력이 아주 잘 터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정에서 아주 약한 플리머스를 상대로도 화력 투사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서머빌이나 벤포드 같은 공격수들의 뎁스 자체는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브리스톨의 견고함을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페이스는 아닌 듯합니다. 물론 소수의 골로도 경기를 가져오게 만드는 수비력은 괜찮은 평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브리스톨이 생각보다 한 단계 위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EPL팀을 상대로도 수비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즈도 최근에는 수비력에 비해서 강력한 화력을 선보이는 양상은 아닌 상태입니다. 리즈의 밸런스를 신뢰할 수는 있겠지만 승무패나 핸디는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언더 2.5를 1순위로 생각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빌바오와 마요르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스페인 1부 5위 승승패승무입니다. 카디스와 0대0으로 비긴 경기는 좀 아쉬웠지만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연장 혈투를 치르고 원정을 가는 것이라 니코와 산세트를 벤치로 돌리는 등 선발 명단에 변화가 있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전을 앞두고 무조건 승리를 챙겨야 할 이 경기에는 두 선수가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물론 마요르카의 파이브백을 최근 3경기에서 아주 잘 공략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올 시즌에는 온더볼 상황에서 니코가 꽤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카디스나 헤타페 등 잠그는 팀을 상대하는데도 득점력에서는 큰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마요르카 스페인 1부 14위 무승부승패입니다. 마요르카도 무리키가 선발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다르데르가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상대의 전방 압박에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면 무리키를 향한 롱킥만이 유일한 공격 옵션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득점력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비면에서 상대의 온더볼 역량이 상승했다는 점을 든다면 정교함에서는 마요르카가 일단 열세 전력입니다. 마요르카의 파이브백을 기동력으로 쉽게 공략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빌바오입니다. 하지만 니코의 온더볼 상황에서의 역량이 올 시즌에는 제법 올라온 모습입니다. 따라서 마요르카가 단순히 파이브백을 가동한다고 해서 빌바오의 공세를 100% 차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빌바오가 언더 2.5 양상에서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스부르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1부 12 승승무승무입니다. 전력에서는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에 미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스트라스부르가 적어도 홈에서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카운터로 파리 생제르맹을 잘 상대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홈에서 1대1과 3대3으로 무승부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100% 차단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다수이기는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1부 1위 승승승승무입니다. 중원 장악력에서 올 시즌 기복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경기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도 그 약점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바르콜라의 퇴장이 있었지만 89분에 일어난 일이라서 경기력 자체에 합격점을 주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음바페의 개인 기량은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었고 우가르테가 나오면 중원에서의 힘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는 하나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스트라스부르가 강한 중원에서의 힘과 카운터로 홈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을 잘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의 개인 기량은 압도적인 모습이지만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울 수 있다고 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겨도 상당히 고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